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클럽 이정호 전문가.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휴일이었는데 다들 잘 쉬었나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한 양시장은 오늘 음봉 마감으로 마무리했지만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답답함을 오늘 투자의 신 일부에서 해소시켜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김영일 전문가님 오늘 장을 한마디로 표현해 드리라면? 대형주는 반등을 이끌었으나 개별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오늘 시장의 좀 흐름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대형주들이 조금 반등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적인 종목들은 약간 하락하는 분위기였죠. 그러면서 이제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이 개별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나 계속해서 시장은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그러한 이 시장에 맞는 전략을 계속해서 꾸려 나가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시장에서 굵직굵직한 이슈들은 다 지나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긍정적인 호재 또한 아직까지는 조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장세에 맞추어서 개별 종목 전략에 맞는 그런 이제 어떤 이 매매 전략들을 꾸려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정호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을 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저도 약간 비슷하게 봤는데 지금은 지수보다는 종목을 볼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약간 저도 느끼는 게 요즘에 지수에 대해서는 많은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CPI 발표 이후로. 왜냐하면 어느 정도 상승할 거라고 다들 짐작을 할 거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소외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장세에서 약간 아쉬움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는 주도주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어떻게 본다라면 지속된 소외주였던 반도체 관련주들의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왔지만 계속적으로 주도주였던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방사는 좀 약간 조정을 줬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본다라면 더 매력이 느껴지는 부분은 이쪽이 아닐까라고 약간 더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혼란시키는 부분이 되게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장일수록 어떻게 본다라면 뚝심 있는 매매가 더욱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장에서 약간 어떻게 본다라면 더 투자자분들이 더 힘들 거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답답한 분들을 오늘 투자의 신 일부에서 많이 해소시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에 앞서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고 유튜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종목 진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심심한 어피치님께서 캠트로스 7,200원에 2%. 비중을 뭐 그렇게 많이 들고 계시지 않으시네요. 21년도 이제 작년도에 매수해서 들고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핵심 소재 생산으로 떴다가 우하향 곡선을 그리더니 이제 좀 올라가네요. 목표가 어느 정도 잡고 가져가면 될까요? 라고 이제 말씀 주셨어요. 아마 이제 작년에 조금 이제 많이 떨어졌던 구간, 요 구간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아마 상당히 조금 올라가기 전에 미리 조금 이제 잡아 놓으셨다가 매도하지 못하시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 좀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뭐 캠트로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죠. 역시나 뭐 최근에 시장에서 상당히 기대할 만한 그런 이슈들을 많이 보유한 그런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실적 자체는 아직까지 크게 뭐 올라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캠트로스 자체가 어떤 이 소재에 대한 부분들, 2차 전지 소재나 혹은 이제 뭐 반도체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모멘텀을 확실하게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 전기차 배터리 전액 첨가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이제 이 일본에서 독과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당히 조금 고가에 들여왔었는데 켄트로스가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뭐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
사실상 이제 2차 전지라는 게 뭐 계속해서 앞으로 발전을 해 나갈 것이고 관련된 기업들은 꾸준하게 또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잖아요. 때문에 이제 뭐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소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산화를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또 매출과 어떤 뭐 영업이익, 뭐 기업 자체의 성장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보장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 또 이슈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함경부에서 이 배출권 거래 제도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어떤 이슈 자체가 역시나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맞춰져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뭐 계속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죠. 때문에 친환경 관련된 기술, 그 다음에 이 탄소 포집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상당히 조금 성장성이 뛰어나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 관련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죠. 지금 탄소 포집 관련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마찬가지로 탄소 중립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뭐 오늘이죠. 오늘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이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좀 특이점을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구간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한 구간을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했지만 뚫어내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게 되면 약 한 1,500원 구간이죠. 지금 앞서서 2021년에 이제 말씀 주셨던 관련 이제 포토 레지스트 관련된 이제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이 지금까지 쭉 나오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또 힘을 모아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1,500원 이하의 1,500원 이상의 상당히 조금 강한 매물대가 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간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조금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 뚫어주는 쪽에 조금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싶어요. 왜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 거래됐던 어떤 양상들을 보게 되면 돌파 시도를 꾸준하게 해주면서 물량들을 정리를 했다 보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물량을 밀어넣는 그런 흐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물량을 다 털어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돈을 밀어넣으면서 돌파를 하려는 그런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모멘텀 자체가 2차 전지 쪽,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쪽이다 보니까 앞으로 꾸준하게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목표가는 13,000원 구간으로 일단은 잡아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이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 거래됐던 이 구간 자체가 첫 번째로 1,500원 구간에 상당히 좀 매물대가 강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2차로 12,500원 정도, 요 정도 구간에 이제 상당히 조금 강하게 매물대가 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1,5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12,000원 중반대까지는 충분히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캠트로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상승 쪽이 조금 더 무게추가 쏠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상당히 뭐 좋은 그런 이제 매집 흐름이 나와줬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매집 구간, 이 매물 구간을 좀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목표가는 12,500원으로 설정을 하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12,500원으로 설정을 하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1,500원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 1,500원 구간을 뚫어주는지, 그러면서 힘있게 올라가 주는지 이 부분 좀 주요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 혹시나 9,000원 구간, 지금 현재 이 121선 지지를 받는 구간에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살짝 밑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조금 이 9,000원 구간 이탈을 하면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비중이 지금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또 비중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줍니다.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1,5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구간을 기다렸다가 대략 한 12,000원 중반대까지 목표가를 보고 그러고 이제 잡고 매매 전략을 꾸려나가면 충분히 또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유튜브에서 너구리님이 DB하이텍 44,500원에 5%입니다. 전망과 목표가 추가 매수 문의드린다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는 약간 이슈가 있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물적 분할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반도체 설계 부문, 생산 부문을 나눈다는 뜻인데 원래 동부하이텍의 매력이 그거였습니다. 설계 부분, 생산 부분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회사였는데 이 부분을 나눈다라고 한다라면 그만큼 매력은 떨어진다라고 저는 느껴요. 물적 분할은 대체적으로 악재인데 이번엔 큰 악재다. 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실적이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 그래도 시청자분이 진입한 부분이 악재를 때려 맞고 그 다음에 진입했던 가격대라 가지고 다행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반등세가 나와가지고 목표 가격인 뭐 추가 매수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데 저의 관점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잘 못 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실적은 바탕이 되지만 차라리 그런 종목들을 들어가는 게 낫지 이렇게 악재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주식에서 가장 안 좋은 거는 저는 불확실성이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하겠다. 물적 분할 관련해 가지고 소송을 걸겠다. 뭐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을 들어갈 필요가 있냐, 이런 종목을 들어갈 필요가 있냐라고 반대로 물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슈는 만약 이게 소송으로 가서 만약에 물적 분할 이슈가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큰 상승세를 이끌겠지만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주가는 더욱더 비실비실 못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은 해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들어갈 만한 거지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비중은 5% 정도 지금이 딱 적당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들어가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조금 나왔잖아요. 대표적으로 ISC, 리노공업이 좀 약간 눈에 띄게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런 종목을 차라리 관심권으로 두고 이런 종목을 접근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동부하이텍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가는 상승했다라고도 말씀을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악재를 때려맞고 주가는 더욱더 떨어진 상태다. 차라리 악재 없는 종목군에서 그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들어가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목표가를 말씀해 드린다면 저는 단기적으로 이번 하락의 절반 정도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절반 정도라고 한다면 이 정도 부분이 나옵니다. 56,000원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에서도 여기까지 올라가는 부분도 상당히 꽤 크다라고 봐요. 진입가 대비 거의 26% 정도인데 이 정도도 만족할 수익률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물론 이 정도까지 올라가려고 한다면 반도체 시장이나 업황이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때려 맞고 있다. 이렇게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못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다 좋지만 이 실적이 언제까지 갈 건데 반도체 피크아웃이라는 걸 우려하기 때문에 주가가 반영된다라고 느껴요. 하지만 솔직한 입장으로 너무 떨어져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약간 저평가 구간에 돌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뭐 동부하이텍을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고 차라리 실적이 바탕되는 다른 종목들로 눈여겨보시는 게 좋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현재 들어간 비중 5% 목표가는 56,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하락했던 부분 4만원 부근까지 떨어진다라면 이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유신태우님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 주셨고요. 그러면서 ENF 테크놀로지 비중 35%에 매수가 32,350원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ENF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바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이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반도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화학 소재를 이제 주로 사업으로 영위를 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러면서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히 좀 안정적인 캐파로 좀 운영이 되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전체적인 뭐 대형 반도체 기업들에 꾸준하게 또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좀 실적이 이어지는 그러한 이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조금 시원한 느낌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박스권을 이어나가는 그런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죠. 역시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마찬가지로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ENF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이 화학 소재 관련된 반도체 화학 소재 관련된 기업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 혹은 이제 흐름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기에는 조금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을 보게 되면 하반기에 사실 우려감이 조금 많이 있기는 한 상태죠. 지금 전체적으로 1분기, 2분기에 실적이 사실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뭐 그 외 뭐 반도체 장비 기업들, 소재 기업들 전체적으로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갑자기 이제 또 하반기에 뭐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더해지면서 뭐 디램 값이 떨어질 것이다, 뭐 낸드 값이 떨어질 것이다, 뭐 수요가 지금 또 조금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관련돼서 반도체 종목들도 아직까지 조금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등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사실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아직 조금은 재미가 없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들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뭐 ENF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조금은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하반기에 계속해서 우려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뭐 우리 이정우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지금 마찬가지로 저평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업황이 조금은 어지럽고 그 다음에 조금 좋은 그러한 시각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러한 흐름이 조금은 더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뭐 악재들이 조금은 가라앉았고 그 다음에 호재들이 조금 이제 올라오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호재라는 것이 시장을 조금 우려감을 완화시켜주는 정도지 완전히 좀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와 주려면 역시나 어떤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이 개선이 필요하다,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인식이 조금 개선이 되려면 하반기에 어느 정도는 좀 선방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실적 선방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투자들이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좀 주가의 어떤 반전을 누릴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뭐 반도체 기업들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 나가고 있는 와중에 있죠. 때문에 하반기에 있는 이런 우려감들을 어느 정도는 좀 종식을 시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좀 반전할 수 있는 구간이 좀 나타나 줄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시장 상태 자체가 대금이 많이 돌지를 않아요. 대금이 많이 돌지를 않고 그러면서 뭐 일부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계속해서 순환이 나오는 완전히 이제 개별 종목 장세라고 볼 수가 있고 베어마켓 랠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좋냐라고 한다면 일단 비중이 조금 많이 있으세요. 비중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대응을 뭐 매수 대응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조금 여유롭게 보는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선을 두 줄을 그어놨죠. 밑에 한 줄, 그 다음에 위에 두 줄 이렇게 이제 그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이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그리는 그러한 가격 단가 구간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좀 올라가는 듯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다가 또 반등 나오고 조정 나오고 이런 구간을 반복을 하고 있죠. 역시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상당히 거래가 됐던 어떤 물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소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구간에서 일단 지금 현재 1차 목표가를 좀 미리 정해드린다라고 하면 일단은 32,500원으로 이제 매수가 근처죠. 매수가 근처로 일단은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ENF 테크놀로지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워낙에 조금 많이 빠지기는 했어요. 최근에 이제 25,000원까지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지금 이 구간이 또 확실하게 계속해서 지지를 보여주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해서 깨지 않고 이 구간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이상 가는 하락은 뭐 추가적으로 나오긴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위에 물량들을 한번 또 뚫어주려는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그러면서 워낙에 또 매출,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에 안정적으로 또 실적이 잘 나오는
안정적인 어떤 캐파를 유지를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계속해서 주가를 위아래로 흔들다가 한번 돌파 시도를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서서 있던 매물대는 역시나 32,500원 이 구간까지 상승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32,500원 윗 구간에 매물이 또 마찬가지로 상당히 두터운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구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어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ENF 테크놀로지가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마찬가지로 수주량이 늘어나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면서 기업의 성장성이 보여질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뚫어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주가의 상승을 좀 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앞서서 매물대가 상당히 조금 두텁기 때문에 바로 뚫어주기는 조금 힘들고 기간을 조금 오래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기간을 굳이 그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일단은 앞서서 이제 목표가 한번 이제 뭐 매수가 근처까지 왔을 때 일단 한번 정리해 주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 주시고 지금 현재 매수가가 조금 높으시잖아요. 때문에 이제 매물대 근처 구간, 이제 매수가 근처 왔을 때 요때 이제 한번 정리를 진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 부딪히고 나서 눌리는 구간이 반드시 한 번은 나와줄 거예요. 이제 뭐 제가 계속해서 많이 강조드리지만 이런 이제 ENF 테크놀로지 같은 대형주들, 그 다음에 실적주들은 싸게 사는 사람이 승자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 한 번은 정리해주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셨다가 그 다음에 한번 눌려줬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면 어느 정도는 좀 수익을 만회하고 오히려 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대응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보시면서 일단은 1차 목표가 매수가 근처까지 가져가시고 매수가 근처까지 오게 되면 일단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 시장에 또 다른 기회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른 종목을 좀 운용을 하다가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여겨지니까 일단은 그렇게 매매 전략 꾸려가 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도 유튜브에서 완머군님이 4x4 21,113원에 20%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너무 떨어지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4x4라는 회사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번 연도 4월 28일 상장을 했었는데 공모가가 17,000원이었는데 따상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 다음부터 하락이 계속되면서 지속된 하락세가 나왔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4x4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초고화질 관련해가지고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고 플랫폼 유통까지 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사회로 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고화질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4x4가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시장을 어떻게 본다면 주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멀게 남았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한 이번 연도 겨울까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진입한 시점은 봤을 때 진입가격으로 봤을 때 진입한 가격대는 얼마 안 됐다라고 저는 느껴요. 근데 진입하고 나서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가격대에서 저는 손절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장한 지 4월달, 4월 말이죠. 5월 초로 생각하시면 지금 보호해수 물량이나 이런 부분 나올 건 다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주가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를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근데 반대로 신규 상장주가 한번 깨지면은 지속된 하락세가 제일 많이 나와요. 저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신규 상장주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상장하고 계속 하락했을 때 저점 구간을 잡을 때 하는 부분이 약간 공모가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최상단이 14,000원이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은 17,000원에 공모를 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17,000원이 어떻게 본다면 이 종목에 청약을 했던 사람들의 공모가다. 그 말은 어떻게 유심히 역으로 추적을 할 수가 있냐면 기관들에서도 이 종목은 17,000원 정도짜리다라고 지정을 해준 겁니다. 예, 원래 14,000원 정도의 희망 밴드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17,000원까지도 괜찮다 이 종목은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 높은 종목으로 따상으로 끝났다 첫날 거래일이. 근데 이 종목이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이때는 고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때는 고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속적으로 주가는 하락돼가지고
17,000원 부근에서 한 번에 반등세는 나왔었습니다. 네, 이거를 노리는 방법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안정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주가 같은 경우에 상장하고 나서 뒤에 과거의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종목의 공모가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를 접근할 때는 이런 방법도 유효하다라고 다시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가격대에서는 어떻게 본다라면 다시 한번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다시 공모가까지 깨져준다라면 이 종목은 더 쭉 하락세가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 특성상 약간 시장에서 잊혀진다라면 지속적인 하락세가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손절도 좀 칼같이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섹터, 이 업종, 이런 부분이 좀 더 매력적이었다면 요즘 시장 트렌드가 맞는다라고 한다면 더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손절로 해서 다른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비중도 20% 정도면 되게 많이 들어간 겁니다. 이 종목에서. 왜냐면 지금 기업 분석을 보시면 지금 상장하기 전에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런 회사니까 상승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상장하고 나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상장까지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 거예요. 회사 기준에서는. 근데 막상 상장하고 나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반대로 떨어지는 회사들도 되게 많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상장하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조금 더 위험하다,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종목을 이렇게 단점만 말씀해드리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장점 한 가지를 말씀해드린다면, 지금 점차 뭐 넷플릭스 그리고 OTT 이쪽은 다 초고화질,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다 초고화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장이 온다라면 이 종목은 그때는 부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손절하는 걸로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연말에 점차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복수를 해보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7,000원 부근까지 지금 가격에서 손절하나 17,000원 부근에서 손절하나 약간 비슷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17,000원 부근에서 반등세가 나오는지 이 부분처럼 약간 반등세가 나오는지 한 번 더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만약 반등세가 없이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온다라면 바로 그때는 손절하는 게 현명한 투자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루피님께서 이제 리노공업 16만 원에 10% 보유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 상승이 복구 시작일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네요. 자,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아마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반도체 업황과 조금 이제 동시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검사용 장비, 그 다음에 이제 소켓 관련해서 모멘텀을 보유한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이 반도체용 소켓이 상당히 조금 큰 성장을 보여주면서 이 기업 자체도 상당히 크게 성장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작년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뭐 어마어마했죠. 상당히 큰 그런 이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이 상당히 조금 큰 폭으로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 주가 조정의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리노공업이 보게 되면 재작년부터 상당히 좀 큰 폭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좀 고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성장폭이 조금은 둔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에요. 워낙에 크게 성장을 했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 판매되는 제품들이 슬슬 어느 정도 이 안정적인 매출권에서 자리를 잡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는 확연한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에는 워낙에 또 이 급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왔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조정은 어느 정도는 이제 성장폭이 조금은 둔화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이제 조정이 좀 크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리노공업이 앞으로 이 시장에서 얼마나 또 실적을 좀 잘 선방을 해낼 수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역시나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뭐 반도체 업황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어야 반도체 관련주들도 이제 주가를 조금 반전해주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때문에 뭐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느 정도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보게 되면 상당히 또 좋은 그런 상승이 나와줬어요. 역시나 지금 현재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리노공업이 물론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성장폭이 둔화가 될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장이 멈추는 건 아니거든요. 워낙에 뭐 지금 현재 반도체 소켓이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그 외에 뭐 반도체 검사 장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의료기기도 지금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성장폭이 둔화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업인데 반해 실질적으로 뭐 실적이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실적이 떨어진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하반기에 어떤 성장폭이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진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은 상당히 좀 저평가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오늘 또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반기에 이 리노공업의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또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여러분들 사전 예약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Z 플립4, 그 다음에 폴드4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아이폰도 새롭게 나오면서 지금 이 스마트폰 출하량이 조금 하반기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관련돼서 또 뭐 리노공업의 매출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실적 성장에 대한 어떤 뭐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소켓 관련해서는 뭐 상당히 가장 또 우리나라 반도체 소켓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캐파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이 조금 더 무게를 실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어디까지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제 60일선을 좀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어느 정도는 상승 쪽으로 좀 고개를 틀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승 구간은 어디로 조금 두고 가는 게 좋으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15만 원 중반대에서 16만 원 정도까지 좀 밴드를 설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대략 한 15만 원 중반대부터 본격적인 좀 매물대가 시작이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 15만 원 중반대에서 16만 원대까지 그 이후에 이제 상당히 조금 매물대가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 구간까지는 지금 현재 어떤 이 주가가 저평가된 점, 그 다음에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갈 것이라는 점, 이런 점들을 미뤄 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15만 원 중반대에서 16만 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청자님께서 매수가가 16만 원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 단가가 오게 되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어느 정도 매수가 근처까지 오게 되면 저는 한 차례 마찬가지로 조금 정리하고 가는 그런 흐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리노공업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은 분명합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은 분명하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는 하나 16만 원 이상의 어떤 매물대가 상당히 좀 두텁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상당히 또 좋은 호재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상당히 어떤 뭐 좋은 수주가 나온다든지 혹은 이제 뭐 반도체 업황에 어떤 뭐 획일적인 어떤 개선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매수가 근처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한번 이제 고꾸라질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면 그때 구간은 오히려 저는 매수 구간으로 또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16만 원 정도까지 어떤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 구간에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왔다가 마찬가지로 또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 다시 또 저평가 구간에 돌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구간에서는 또 충분히 다시 한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리노공업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분명하게 좀 상승 쪽으로 고개를 틀어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추가적인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조금은 좀 여유롭게 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15만 원 중반대에서 16만 원대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구간까지 오게 되면 일단은 한번 정리하고 가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눌림 구간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구간을 오히려 이제 뭐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기 전까지는 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완전히 개별 종목 장세고 순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뭐 다른 종목을 조금 지켜보시면서 이제 좀 순환을 했다가 그 다음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면 손실은 조금 만회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수익은 또 싸게 이제 사면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그 다음 종목도 유튜브에서 제갈공명님이 ITM 반도체 매수가 37,500원에 비중 10%. 오늘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적자가 지속되면서 많이 빠졌다라고 매출은 90% 증가했는데 시간 투자하면 탈출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네요. 네, 이거 관련해가지고 말씀해 드릴게요. ITM 반도체는 2차 전지 보호회로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배터리나 이런 부분을 충전 시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게 회로를 구성하는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신사업으로 전자담배 관련해가지고 릴 이쪽을 OEM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담배 관련주 생각을 한다라면 뭐 이렌텍 이런 종목들을 생각하는데 약간 ITM 반도체 투자할 때도 약간 그런 분위기로서 투자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렌텍이 상승세가 워낙 그만큼 대단했기 때문에 약간 전자담배 사업이 약간 노다지인가? 약간 이런 부분이 희망을 갖고 투자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본업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생각보다 잘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 기업 분석을 보시면 매출액은 되게 잘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되게 생각보다 못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치도 그렇고. 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거의 1%대. 작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연도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본다라면 신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돌파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거에 따라서 뭐 주가도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지속적인 하향 추세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도 신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작년에 했는데 이렇게 한번 상승세를 주고 기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엑시트를 하면 그때부터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오는 게 약간 신규 상장주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도 작은 편도 아닙니다. 약간 7,800억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웬만한 중견기업 이상이라고 저는 느껴요. 그런데 주가는 생각보다 못 가고 있다. ITM 반도체인데 반도체 관련 것보다는 2차 전지 보호회로 쪽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뭐 아이폰 관련해가지고 뭐 에어팟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시세 흥행이 된다라면 이 종목도 약간 덩달아서 올라가겠지만 생각보다 무거운 종목이라서 그렇게 상승세는 많이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진입값에 대비 하락률도 거의 10%대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이 뭐 그렇게 좋냐 나쁘냐라고 얘기한다면 요즘 시장 트렌드가 되게 동떨어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요즘 시장 트렌드는 약간 실적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만약 실적이 바탕이 안 되는 종목이다. 그럼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 약간 기대감이 큰 종목들이 잘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종목은 대표적으로 뭐 원전 이쪽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은 약간 실적이 바탕이 안 되지만 모멘텀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시총에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상승 추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37,500원이 진입가 부분인데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저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어떻게 이 추세가 계속 안 깨지고 올라간다라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는 막 삼중바닥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느낌이 좀 강했을 거예요. 근데 주가는 다시 한번 이평선을 모으면서 떨어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손절을 권해드리는데 가격대는 지금 33,300원인데 32,000원 부근을 깨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는 방법이 현명한 투자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시장은 반등세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그 말은 올라갈 때도 되게 천천히 올라간다. 요즘에 7월달 저점 대비 10% 이상 오른, 20%, 30% 오른 종목도 많은데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10%밖에 반등세가 안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32,000원 이탈 시 손절로 말씀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서 이제 말씀을 주신 종목입니다. 히림이고요. 이제 1,050원에 25% 보유하고 계시면서 이제 여백의 아름다움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히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당히 등락폭이 거셌던 종목이죠. 거의 이제 파도 치듯이 이제 주가가 위아래로 굉장히 좀 흔들렸던 이제 종목인데, 저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개인 투자자가 대응하기에 가장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히림 같은 경우에 이제 아마 최근에 여러분들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네옴시티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와 우리나라가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수주에 대한 어떤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이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 이제 2030년까지 새롭게 이제 도시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의 한 44배에 달하는 그런 이제 면적을 보유한 도시를 짓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총 규모가 한 600조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600조 정도 되는 규모의 수주전을 따온다라고 했을 때는 관련주들이 상당히 조금 크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히림 같은 경우에는 이 일전에 한 230억 정도 규모의 카타르에서 또 이 설계 용역을 따온 적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이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최근에 뭐 사우디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이제 뭐 방한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네옴시티 관련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뭐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변동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시 봐야 될 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완전히 트레이딩의 성격을 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네옴시티 이야기가 나온 지 사실 좀 됐죠. 6월부터 좀 이야기가 나왔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좀 큰 상승이 나오다가 순식간에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슈가 나올 때 상승이 나오고 이슈가 지나가게 되면 바로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완전히 트레이딩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역시나 이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을 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네옴시티 관련된 좀 수혜가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가 됐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제 관련들이 좀 탄력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역시나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야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청자님께서 1,050원에 2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리스크도 조금 큰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조금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슈가 나오면 올라오고 이슈가 지나가면은 차익 실현이 순식간에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쭉 들고 가기보다는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쭉 들고 가기보다는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제 흐름에 맞춰서 같이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냐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좀 중요한 구간이죠. 5일선을 이탈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 구간입니다. 때문에 일단 9,200원 정도 지지라인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8,000원 중반대까지는 조정을 조금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구간을 이탈하게 돼서 8,000원 중반대에 도달을 했을 때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보여주고 힘을 모아줘야 다시 한번 또 상승을 꾀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고, 상승이 나와줘도 너무 크게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히림이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뭐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클 텐데, 지금 보게 되면 9,500원, 그 다음에 10,000원 정도 구간에 상당히 좀 매물대가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 다음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기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5일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은 조금의 비중 축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결과적으로 5일선 이탈하고 8,000원 중후반대에서 좀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좀 형성을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 좀 기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슈가 나와줘야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일 수가 있어요. 때문에 히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좀 5일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비중 축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구간에서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8,000원 중반대 지지라인 조금 확인을 하시면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웬만하면 매수가 정도에서 정리를 하는 쪽으로 빠르게 조금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갖고 온 건 바로 오늘 빌 게이츠가 방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소형 원자로 SMR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SMR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SMR은 기존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가압기 등의 주요 기기들이 하나의 모듈로 제작된 거를 소형 원전이라고 합니다. 이 소형 원전을 왜 관심을 있게 가져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본다면 지속된 원전 4세대 기술이다라고까지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선진 기술이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시장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갈 거고 그 중에서 우리 원전 강대국인 우리나라도 이거에 대해서 투자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늘려갈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왜 소형 원전, 대형 원전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대형 원전, 소형 원전 이렇게 나눴을 때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 발전 용량이 1000에서 1600메가와트고 소형 원전은 300메가와트 이하입니다. 공사 기간 같은 경우도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 4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리지만 소형 원전은 2년으로 짧습니다. 그리고 건설 비용 같은 경우도 8조에서 10조 정도 대형 원전이 소요가 되고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1.5천억 정도로 저렴한 편입니다. 부품 수도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 약 100만 개고 소형 원전은 약 1만 개 정도로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핵 연료 교체 주기도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 18개월 부분이 들어가고 소형 원전은 최대 20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형 원전 같은 경우 냉각 방식이 강제 순환 냉각입니다. 이거 냉각 방식 관련해 가지고 지금 원전 단지들을 보시면 거의 다 바닷가 인근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 자연 순환 그리고 강제 순환이 있어가지고 굳이 바닷가 근처로 안 지어도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비상 대비 관련해가지고 반경은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서도 보시면 원전 하나 터지면은 그 근처 도시들이 완전 쑥대밭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반경이 16에서 30km 정도로 보고 하지만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 반경 30m로 아주 적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소형 원전의 장점들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대형 원전에 비해 건설 기간과 비용이 저렴하고 대형 원전은 냉각수가 필요하지만 소형 원전은 수동 냉각 방식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적게 된다. 그러니까 공간적 제약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대형 원전은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안가 근처에 설치를 해야 되지만 소형 원전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일체형으로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증기 발생기 그리고 냉각제 펌프, 가압기 등 이런 부분이 이렇게 따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배관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배관이 연결된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도 존재한다는 건데 이게 일체형으로 된다라면 보다 더 안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거냐면 대형 원전보다 연료당 발전량이 적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왕 큰 돈을 투자해서 발전 시설을 짓고 싶으면 어느 정도 효율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소형 원전은 대형 원전은 못 따라가고 있다. 발전 단가는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식하는 입장에서 이 소형 원전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못해도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에서 사명까지 변경하면서 에너지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왜 유심히 봐야 되냐? 세계 1위인 SMR 기업이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SMR 관련해가지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시장에서 이 종목은 소형 원전 대장주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소형 SMR 관련해가지고 대장주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삼성물산입니다. 이 종목도 뉴스케일 파워와 사업계약 공동 추진 MOU를 체결했는데 왜냐하면 원전 관련해가지고는 기존적으로 장비, 부품 이런 부분도 들어가지만 대표적으로 토목공사나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건설사인 삼성물산이랑 MOU 체결했던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삼성물산도 원전 관련주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 SK이노베이션
네, 이번에 빌 게이츠가 오면서 SK 그룹이랑 이 소형 원전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원전 관련주도 엮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SMR 설계 기업인 테라파워, 이 테라파워가 빌 게이츠가 투자한 회사인데 여기에 SK 이노베이션이랑 SK 지주회사랑 같이 해가지고 약 3천억 원 정도의 규모의 지분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약간 소형주로서 갖고 온 건 일진파워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중소형 원자로 개발 사업과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 개발 사업의 주요 파트로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까지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사실 이제 저번 주부터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제는 대형주에서 순환 장세로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성을 보게 되면 일단 코스피 차트를 잠깐 좀 볼까요? 코스피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이제 슬슬 이 많은 시장의 어떤 참여자들이 예측했던 이제 가장 고점 부근이 2600선에 도달을 할 그런 이제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슬슬 이제 저항 구간에 부딪힐 만한 어떤 이 수치에 도달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장의 흐름이 조금 주요하게 볼 필요가 있었다라고 여겨지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습니다. 상승이 잘 나왔는데 이제 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앞으로 하반기에도 조금 좋은 상승이 보여질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은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왜냐라고 하면 일단 오늘 이 삼성전자 뭐 이제 새롭게 스마트폰이 또 나오죠. 이제 뭐 Z포나 그다음에 Z 플립 4나 혹은 뭐 폴드 4 이제 뭐 계속해서 스마트폰이 이제 출하가 되면서 사전 예약이 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 쪽까지 좀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삼성이나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업황들 제가 조금은 길게 봐야 될 그런 이제 업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반도체 업황이 지금 차가운 겨울을 곧 맞이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역시나 뭐 이제 주요 제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뭐 D램 값들, 그 다음에 이제 니램, 낸드 값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조금 심화가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는 와중에 지금 현재 차트 자체도 이제 어느 정도 저항 구간에 도달을 할 만한 그러한 구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대형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을 조금은 준비를 하면서 이러한 차익 실현이 물량이 나올 때에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중소형주 그리고 개별 종목 쪽으로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오늘 시장의 특성을 보게 되면 대형주들이 어떤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종목들은 사실 강세를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한 와중에 오늘 상한가를 보였던 종목이 딱 한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메가MD라고 하는 종목이고 뭐 그 외에 이제 뭐 DB하이텍 1우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뭐 이 종목은 뭐 10억이 채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제외를 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고교 학점제 관련된 이 종목들 교육주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오면서 메가MD가 상한가가 나왔고 그 외에 이제 뭐 바이오학회 관련돼서 뭐 바이오 종목들 그 외에 뭐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결과적으로 완전히 오늘 떠올랐던 이슈에 대해서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봤을 때 슬슬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옮겨갈 만한 그런 구간이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순환이 활발하게 나올 만한 그런 환경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저번 주부터 강조 들어왔듯이 슬슬 포트 재정비를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포트 재정비를 슬슬 마무리하고 순환이 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는 이러한 이 베어마켓 그 다음에 개별 종목 장세에 맞추어서 순환을 조금 활발히 준비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오늘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투자의 신 1부가 마감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다면 투자의 신 2부도 진행하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